안녕하세요. 닥터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7강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와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의 구성요소는 문장의 구성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긴 문장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문장이 되고 이 네 가지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서술어 빼고 주목보의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리고 동사만 스스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시제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수식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어 역할, 주격보어,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부사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럼 부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a flower 보다는 형용사를 붙인 A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하니까 이제 꽃이 어떤지 사항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요. 매우 아름다운 꽃, A very beautiful flower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문장이 이제 정말 더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그죠? 이처럼 문장을 화려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 부사, 매우라는 말은 없어도 본인의 의사를 오해 없이 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사라는 말 자체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사과의 부사가 아니에요. 먹는 사과가 아니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사라는 거는 그런 사과의 부사가 아니고요. 부가된 말, 첨가된 말을 해서 부사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준다고 하면 부가어, 첨가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제가 문법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문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부사는요, 없어도 됩니다. 왜? 부사가 없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사가 없으면 말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더 화려하게 하고 의사 전달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에 활력을 이어주는 부사지만은 문장의 필수 요소,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도 자유롭고 구속도 없고 아무거나 끼어들 수 있는 자유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자유부인이다. 이런 개념 일단 잡아보세요. 자, 이처럼 부사는 문장을 정확하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즉 수식어라고 했는데, 이런 수식어인 그것은 영어에서 수식어인 것은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부사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요, 형용사랑 비스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도 수식하는 말이고 부사도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둘이 사촌이에요. 그래서 형태도 아주 비슷합니다. 형태만 비슷한 게 아니라 또한 해석도 비슷해요. 자, 볼게요. 형용사가 주로 small 이렇게 하면 작은, tall 하면 키가 큰, big 하면 사이즈가 큰,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 이처럼 한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하지만 부사는요, 한이 아니고 하게라고 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ly 하면 아름답게 이렇게 되고요. quickly 하면 빠르게 되고 happily 하면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사가 어떤 힌트를 띠고 있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힌트가 있는데 이 힌트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에다가 대부분 ly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사의 대부분은 ly가 붙어 있어요. 보세요. 자,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slow에다가 느린인데 여기에다가 ly를 붙인 slowly는 느리게가 되고요. careful은 조심스러운인데 여기에다가 ly를 붙이면 carefully 하면 하게라고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고요. quick은 빠른인데 여기에다 ly를 붙이면 quickly 빠르게 되고요. glad 하면 반가운인데 여기다 ly를 붙이면 gladly 하면 반갑게가 되고요. kind에다가 ly를 붙인 kindly는 친절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뭐를 붙인다고요?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부사, 첨가어, 부가된 말 의 정의 한번 볼게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다. 하지만 문장을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게 해주는 부가적인 말이다, 첨가적인 말이다 해서 부사가 되고요.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까칠한 예외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가 y로 끝나면 yly가 아니고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 동사 study에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만들 때 y를 i를 고치고 ed를 붙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에서 부사로 만들 때도 똑같이 y를 i를 고치고 ly를 붙이면 됩니다. 자, happy에서 y를 i를 고치고 happily 된 거 보이고요. easy에서 y를 i를 고치고 easily 되고요. lucky, luckily, busy, busi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e로 끝나는 것, 즉 le로 끝나거나 ue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저 형용사에서 ly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e를 없애버리고요. le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y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simple은 simpl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e로 끝나고 ue로 끝나는 거 확인하세요. gentle은 gently, idle은 idly, terrible은 terribly, true는 truly, reasonable 한 거는 reasonably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unique, 특이하게, 유니크는 독특하게, 특이하게 이때는 ue로 끝났지만 요 하나만, 유니크만은 그냥 e를 빼고 하지 않고요. 그냥 ly를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형용사에다가 ly 또는 그냥 y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수식하는지 어떻게 수식하는지 이런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자, 보세요. I'm student 해서 be-boy, be-boy 나중에 가면 이형식도 됩니다. 이형식, be-boy, be-boy 이형식인데요. 여기에다가 I'm a good student 해서 student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구 쓰려면 이제는 문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I'm a good student 해서 형용사인 good이 명사인 student를 꾸며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아주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할 때 I am a very라는 부사를 넣으면 아주 좋은 이렇게 해서 부사가 very가 형용사 good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이해되셨죠? 형용사는 맹사 수식이고요. 두 번째,
부사는 또 다른 부사 옆에 있는 부사도 수식을 하게 돼요. 자, 예문 보세요. Thank you 하면 고맙다죠, 그죠? 그 다음에 Thank you much 하면 많이 고맙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사로 많이 고맙다 이렇게 되니까 Thank you very much 아주 많이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사가 부사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much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첫 번째 형용사를 꾸며줬고요. 두 번째 뭐 꾸며줬어요? 부사,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요.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동사도 수식해요. 자, he runs 3단 hen이 되니까 runs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는 달리는데 달린다 하면 끝나잖아요. 달리는데 뭐 빨리 달린지 늦게 달린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he runs fast 이렇게 그는 빨리 달린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주로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지만 그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동사를 꾸밀 때는 이 자유부인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동사 뒤에서 주로 많이 꾸며줘요. He runs fast 이렇게요. 그래서 부사는 지금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부사, 세 번째 동사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배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라 그래요. 부사는 또한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자, happily he passed the test 이렇게 이런 데 문장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서 그는 시험에 패스했다, 합격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도라는 것은 그가 시험에 패스했다라고 했다는 것을 꾸며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다행히도 꼭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냥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하면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 수식이고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죠? 형용사는 딱 하나 명사만 수식했지만 부사는 자유분이기 때문에 참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부사는 뭘 수식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였더라? 또 이렇게 헷갈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끔 기억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유부인 부사는요, 부지런하고 바쁘기 때문에 형부도 만나고 동문도 만나고 여러 곳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유부인 부사는 형부동문을 만난다. 즉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즉 형부동문이라는 것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형부동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고 부사는 형부동문 수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진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진 부사가 꾸미는 말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네요. 첫 번째, this is expensive 하면 됩니다. 이것은 비싸다 이렇게 되죠. 비보이, 이형식, 보는 맹대형 형용사가 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부사 really가 와 있으니까 뒤에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really 진짜로 비싸다 이렇게 되겠고요. He lived very happily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살았대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아주 행복하게 하니까 very가 happy를 꾸며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he learns fast. 자, 3단이기 때문에 learns가 있고요. fast는 빠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learns를 꾸며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부사는 뭐예요? 형부동문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부사가 꾸미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라네요. It is very hot this morning 이렇게 돼. 이것은 비인칭 주어 이시네요. 덥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되겠죠. hot
덥다라는 것을 이 부사 very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덥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는 hot을 꾸며주고요. 형문은 형용사 꾸며줬습니다. 두 번째, he is studying, 공부하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부사죠. 그래서 이 very는 뭘 꾸며줘요? 아주 열심히 하니까 hard, 부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you don't have to eat fast. 너는 먹을 필요가 없다. 먹지 않아야 된다. 빠르게 먹어야 되죠. 빠르게 먹는다. 이러니까 뭐예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it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부, 동사까지 했고요. 네 번째, happily he didn't fail the test. 다행히도 그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happy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부사는 형, hot, 부사 hard, 그 다음 동사 it,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이렇게 형부동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쉽죠? 예, 저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 절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유부인 부사는요, 형부동문을 꾸며주지만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는 못 꾸며주는 거야.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 꾸며주잖아요. 형용사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부인 부사는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외우는 팁 알려드립니다. 부사는 형부동문을 만난다. 그래서 형부동문을 꾸며준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부사, 자유부인 부사는 명함이 없어서 명사는 못 돌립니다. 명사 수식은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명사 수식은 누가 한다고요? 형용사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또 정리합니다. 지휘합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까지예요. 문장의 주인은 명사, 그래서 Fiona 되고요. 그 주인이 명사를 꾸미는 것은 뭐요? 형용사, 그래서 Beautiful Fiona 이렇게 되고요. 이 주인이 명사를 제외한 것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부동문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입니다. 자, very beautiful Fiona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very wonderfully beautiful Fiona, 놀랍게도 아름다운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 wonderfully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ona learns fast. 자, 이번에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uckily Fiona doesn't have a boyfriend. 다행히도 피오나는 보이프렌드가 없다 했으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사입니다. 죄송합니다. very wonderfully 해서 very는 wonderfully를 꾸며주고 있고 wonderfully는 다시 beautiful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very는 부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형용사의 부사의 차이는 뭔가요? 형용사의 부사의 차이가 어떻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용사는 뭐만 는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사는 어떻게 돼야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많은 학생들이 형용사는 이제 공부 조금 하면 명사수식이라는 거 아는데 부사는 어떻게 뭘 수식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수식이고 뭐뭐 한으로 끝나고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하고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은 아름다운이지만 부사가 되면 아름답게 beautifully가 되고요. nice는 멋진이지만 부사가 되면 nicely 하면 멋지게 이렇게 되고요. pretty는 형용사인데 prettily 하면 부사가 돼서 예쁘게가 되고요. wonderful은 형용사지만 wonderfully 하면 부사가 돼서 멋지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부사라는 것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참 여러분 까칠하게 또 영어 까칠한 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부사의 형태와 형용사의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long, hard, enough, high, well, ill, fast, 마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부사와 형용사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다르면 우리가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쉽게 감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형태가 똑같으면 어떻게 이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감별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단어들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형용사고, 그 외 형부동문을 수식하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즉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고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이걸 모르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형부동문 수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열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자,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빠르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he is fast 이렇게 하면 그는 빠르다. 비보이 이형식이라 그랬죠. 보호로 되니까 형용사가 보호가 될 경우는 하다로 해석된다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이렇게 해서 he is fast, 그는 빠르다 이렇게 되고요. he is a fast learner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 있는 learner를 수식하죠. 그러면 이 fast는 뭐예요? 형용사가 되네요. 이때는 제한적 용법 이렇게 되고요. He learns fast. 자, 이제 뒤에 꾸며줄 것도 없네요.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해서 빠르게 달린다 하니까 부사가 되고요. 또 다른 예문 볼게요. hard라는 이게 형용사가 어려운이라는 뜻인데 부사가 되면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t is hard work.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이 hard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100% 얘들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He works hard 이렇게 되니까 그는 어렵게 일한다 하면 안 돼요. 그는 hard가 부사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또 대표적인 예문 early 볼게요. early는 형용사로서 빠른이라는 뜻도이지만 early 이게 잘못됐네요. 해석이 없네요. 빠르게라는 부사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일찍 일어나는 새 이렇게 했으니까 이 early라는 거는 뭐예요? 형용사가 되겠네요. early bird catches 3단계니까 s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get up, 일어나다는 이 early가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 즉 컨텍스트라 그래요. 문맥에 따른 역할을 보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똑같은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enough예요. enough. 마지막으로 이 문장 보면서 형용사 부사 역할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enough가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를 해가지고 enough money 또는 enough room, enough cloth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많은 돈 이렇게 되고요. enough room이라는 거는 자, 옆에서 방 하나, 방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면 얘가 rooms가 되는데 room이 없는 거로 봐서는 rooms가 아닌 거로 봐서는 얘가 셀 수 없는 명사구나. rooms가 되면 셀 수 있는 명사인 걸 알 수가 있는데 room이 s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구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ough room이라면 충분한 공간 이렇게 되고요.
enough clothes, 충분한 옷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enough가 형용사가 되면 명사, 수식하는 명사 앞에서 위치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부사가 되면 enough가 부사가 되면 수식하는 형용사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가 하면 thank you very much처럼 대개의 부사는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했잖아요. 하지만 이 enough라는 단어는 부사가 되면 형용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old, enough old가 아니고요. old enoug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old라는 형용사를 enough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eautiful enough, 아주 충분히 이쁘다 되고요. enough, much enough, 이거 충분해. 이때는 much가 형용사,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much water처럼요. 그래서 much enough 되고요. 그 다음 또 우리 good enough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good이라는 형용사를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게요.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해도 되고 뒤에서 수식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enough라는 단어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때 enough가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고 enough가 부사가 되어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 형부동문 중에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그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ough money하고 good enough 많이 쓰는 enough money와 good enough 두 개만 딱 알고 있으면 enough의 위치는 쉽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하고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면 뜻이 달라지는 그런 부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도록 할게요.